안녕하세요. 육개상쾌 꿍님의 하루 10분 책 읽기입니다. 노란 고무줄과 같이 왔습니다. 책 읽고 매출의 신이 되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페이지 수로는 꽤 많이 읽었어요. 그냥 정말 술술 익혔습니다. 그리고 왜 술술 익혔는지 지금 제가 읽어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슝! 같이 읽어보시죠. 37페이지에 보면은요. 본인은 나무 위보다 물속이 더 좋았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리를 좋아하고 뮤지컬을 좋아하고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한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개그맨으로 20년 가까이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결국 글쓰기였다 라고 해요. 부럽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은 책을 읽어도 소용없던데 난 아직도 내가 뭘 잘하는지 못 찾았어요. 당연합니다. 책을 펴자마자 당신은 이걸 잘합니다 라고 쓰여있는 건 당연히 아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찾으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아직도 잘하는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 책 두 권을 추천을 해줬네요. 한 권은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집 한 오라기의 혁명, 그리고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읽어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선 그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쓴 집 한 오라기의 혁명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근대 이후에는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안 나오게 될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이분은 감귤 농사를 지었던 할아버지였다라고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 똑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그냥 방임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입도 따지 않고 가르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바로 천재 감귤들이 탄생을 했다고 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맛을 가진 감귤들이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자크 루소가 지은 에밀이라는 책에서는 어린아이에게 억지로 말을 제발 좀 가르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모든 아이들이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걸 과연 누가 막았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고. 네, 그러면서 당신은 원래 천재였다 라고 이 고명환 작가님이 얘기를 해줘요. 지금이라도 그 천재성을 깨우자. 내 안의 거인을 깨우자. 바로 내가 아는 방법은 독서뿐이다. 예전에 나였으면 책을 엄두도 내지 못했고 이런 도전 자체가 하지를 못했을 테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깨달은 거죠. 도전 자체가 이미 천재성을 드러낸 것이다. 멋졌어요. 오늘 이거는 저의 캘리로 콕 집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4번의 사업 실패로 얻은 것이라는 그 파트가 나와요. 감자탕집도 하고 실내 포차집도 하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안에서 스낵바를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닭가슴살 하면 요새는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허닭. 네, 허경환 씨가 닭갈비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이 고명환 씨가 고닭이라는 걸로 해서 내려고 했었대요. 근데 여기도 또 나옵니다. 타이밍이라고. 네, 허경환 씨가 먼저 낸 거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좀 다르게 할래. 그래서 토종닭을 가지고 토종닭 닭가슴살로 승부를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딱 들어도 그렇죠. 이 다이어트를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20대가 많은데 토종닭을 먹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역시나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때 내가 손자병법의 547개라는 것만 알았더라도 어떻게 됐을까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요. 547개가 5가지 조건, 7가지 개교란 뜻으로 미리 계산해보고 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실패답이 나오겠죠.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고명한 개그맨이면서 뮤지컬 제작자, 강연, 그 다음에 작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자유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자유다.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동경하는 이유도 바로 자유롭고 싶어서이죠.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내가 만일 당장 죽는다 아니면 내가 3일밖에 못 산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10분이면 보통 8, 9분이 모두 다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여행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바캉스 또는 여행이란 말의 어원도 모두 다 자유라는 뜻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감정적으로 사실 안정이 되어야 자유로울 수 있고 그 궁극적임에는 책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유를 주는 것이 책이고 책을 읽음으로써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자, 이 고 작가님은 본인의 인생의 책을 만났다고 해요. 그 바로 인생의 책은 인생의 작가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생 작가는 바로 멘토는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명안에 여기 보시면 인생작전 보이시나요 혹시?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 때문에 몰랐던 세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눈에 보이니까 작전을 이렇게 짰던 거라고 합니다. 인생 후반 최고의 강사로 살겠다. 강의를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일단 돈이니까 돈을 벌자. 근데 그냥 벌지 말고 나만의 얘기거리를 만들면서 벌자. 여기 부분에 있어서 13가지를 적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다 좋았어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 중에 거의 일치했습니다. 제가 닉네임도 사실 육회, 상쾌, 꾹냥, 꾹여사, 꾹님 다 이제 제가 또 성이 국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 부분이긴 하는데요. 저한테 이 맥이 이렇게 잡히고 나는 이 방법대로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이 사실 유쾌한 것, 유머러스한 것, 그 다음에 뭐 조크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이 고명환 씨가 사실 개그맨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무겁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특화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강점으로 계속 키워나가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이분은 멘토가 이제 세스 고딘이라는 작가였는데 너만의 강점을 찾아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나는 요리를 너무나 잘하고 한 번 맛본 거는 바로바로 요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식업으로 승부를 보자.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맛을 보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산 고향 쪽에서 적용이 가능한 건지, 내가 충청도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충청도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지 전라도에서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전국 곳곳에 아이템을 찾다가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마산에서 메밀국수를 발견하게 됐던 거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 명료한 아이템이었다라고 해요. 누구나 좋아하고 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라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창업을 할 때도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카루스의 이야기, 세스 고딘 작가님이 쓴 책이라고 하네요. 내가 하려는 일을 20장의 슬라이드로 만들어 한 장당 20초 안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길어야 400초, 즉 5분 안에 이야기를 끝내라. 그 핵심 안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얘기를 해야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 말로 페차푸차, 우리나라 말로는 PPT, 프레젠테이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자기 작품을 설명을 하고 1부터 20번까지를 얘기를 적었대요. 그래서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나는 이러 해서 내 메밀국수집을 하고야 말겠어 라고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을 프레젠테이션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그래 같이 해봅시다 라고 했었다고 해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다면 실행하라. 이거는 저희 김봉님한테 너무나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랑 엄마랑 종종 얘기를 했대요. 마산에 내려가서 하루 12시간씩 주방에 있으면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이 일만이 살 길이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번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는 감자탕, 2006년도 실내 포장마차,
2008년도에 스낵바, 2009년도 닭가슴살 사업 모두 다 망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 나와요. 2014년부터 시작을 하셨네요. 첫 해에 6개월간 5억 604만 원. 그리고 2015년 6개월 동안은 5억 7,600. 그렇게 경기가 안 좋았던 2006년 6개월 동안은 6억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아, 대단합니다. 일단 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10권만, 아주 적어도 10권 정도만이라도 사서 읽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책이 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언제 시작을 할까? 계속 제가 사실 중간에 멈추려고 했었는데 계속 읽혔어요. 쭈룩. 이게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내가 정말 이 메밀국수집을 내 결혼식이 10월달이었는데 결혼식 하고 천천히 하지 뭐. 그러면은 12월 한겨울에 메밀국수 먹으러 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겨울에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내년 한 4월쯤 하자. 그러면 또 이제 4월 지나고 나면 무슨 내가 메밀국수 집이야. 새해가 됐으니까 그냥 개그나 열심히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용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작을 당장 해라. DID. 들이대. Just do it. Start right now입니다. 그리고 너무 낮게 달면 위험하다. 매뉴얼만 따르는 프랜차이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색을 입힐 수 있는 나만의 가게를 가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몫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줬고요. 망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라고 했어요. 감자탕집을 운영하면서 감자탕 끓이는 법을 몰랐죠. 모르니 주방 아주머니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주방장님이 바뀌게 되면 항상 맛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실내 포차를 운영하면서 안주를 못 만들었고, 스낵바를 운영할 때는 분식 몇 가지만 겨우겨우, 닭가슴살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원가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 내 사업 모두 다 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밀가루 반죽, 면 볶고, 삶고, 육수 끓이고, 만두 찌고, 김치도 담그고, 모든 식자재 값을 결제, 직원들 월급 지급, 사대보험과 세금 관련 업무, 마케팅과 홍보도 모두 본인이 다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A to Z. 근데 정말 그래요. 특히 커피숍 너무 우아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조그만 가게? 조그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리적인 겁니다. 이 공간에 대한 것만이에요. 그 외에는요, 큰 40평, 50평 규모나 10평, 5평 이런 규모나 돌아가는 시스템은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저희 애기 아빠랑 6년차 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야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마라. 저한테 해주는 말이었어요.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라. 모두 다 맛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당연히 고쳐야 돼요. 하지만 한두 명의 나랑 안 어울리는, 별로 맛이 없어 라고 했던 것도 나의 중심을 지키고 손님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헷갈리기만 할 거는 뻔하다라는 거죠. 그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관객의 반응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들 자신의 것이다. 우리 것은 오로지 작품뿐이다 라고 세스 고딘의 이카루스 이야기 166쪽과 67페이지에 나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대 띵 맞았습니다. 잘 되는 식당? 과연 잘 되는 식당의 메뉴가 몇 가지일까요? 잘 되는 식당. 메뉴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엔 결국 딱 한 가지만 파는 식당입니다. 정말 그래요. 전문적. 내가 그만한 돈을 내고 그만한 가치를 받으면서 나의 시간을 그 음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우선은 정말 맛이에요. 맛. 그 맛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가는 거죠. 저기 전라도 저 땅끝 아니면 해남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거제도 저쪽에 요새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톳김밥, 아니면은 거제김밥. 거기 아니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거기까지 찾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책 읽는 시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4월부터는 저희 집만의 닭갈비를 선보이려고 하거든요. 네, 저희 가게 이름도 바꿨잖아요. 숯에서 숯불할 때 그 숯에서 더 닥스라는 걸로 바꾸면서 퓨전식으로 우리 집만의 내가 이 돈을 내고 이거를 먹으러 여기로 와야 돼 하는 그런 메뉴를 직접 선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저는 열심히 홍보하고 만드는 거는 저희 김봉님이 열심히 만들고 있을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이 뒷부분은 사실 현장 실무 실전법입니다. 가장 싸고 효과 좋은 홍보 전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입소문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입복이 넘치면 재물복은 저절로 넘친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효과 만점 고객 응대법 이라든지 손님에게 웃음 주기, 여기 정말 제가 지금 저희 가게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읽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재밌고 바로바로 현장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라 조금 추워요. 목감기도 다 안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의 선물인 것 같아요. 이걸 보고 계시는 몇 분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봄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이렇게 책에 참 재미를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읽었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말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좋고요. 오늘도 이 뇌가 포동포동 살찌는 그런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냥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너무 길게 안 써주셔도 돼요. 후교사 힘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부분을 남겨주셔야 발전이 있는 꾹님의 TV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유쾌상쾌 꾹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